자, 1분 복습 해볼게요. 자, 요게 있으면은 1392년에서 1592년 조선 세워지고 200년 동안 평화로웠죠. 큰 전쟁이 없었죠. 그래서 요 200년을 따라해볼게요. 조선 무슨 기라 불러요? 조선 전기. 그런데 1592년에서 1598년까지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임진왜란이 있었죠. 그러면 전쟁 전이랑 전쟁 후랑 완전히 변했겠죠. 그래서 임난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조선 무슨 기라 불러요? 후기라 부르죠. 그러면 평화로울 때랑 전쟁 겪고 나서랑 완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완전 바뀌겠죠. 자, 우리 고등어 총각을 해보자. 고등어 총각이 아버님이 고등어 가게를 해가지고 엄청 부자였다가 어느 날 파이어, 불탔어. 재산이 다 날라갔어. 그러면 집이 잘 살 때랑 못 살 때랑 이 친구 인생이 많이 여러분 바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해볼게. 조선전기에서 나라 일을 주로 총괄했던 게 무슨 정부? 의정부. 그런데 임난 중에 의정부 대신에 따라해볼게요. 지난주에 배웠죠? 무슨 사가 세져요? 비변사. 여기까지 기억나니? 잠깐만. 표정들이 새로운 야 이거 애기 기억났나요? 안 나왔네. 그러고 바다를 가? 오케이. 찍혔어. 야 봐봐. 지난주에 한 5분 했는데 자 한 번 더 해줄게요. 뭐 한 번 해서 외우면 천재게 다 받아가게. 자 볼게요. 조선 전기는 왕 밑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의정부라는 부서가 있었죠. 요 거기 앉아. 이 의정부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래서 조선 전기 국가의 모든 정책을 뭐 한다? 총괄한다. 그러면 의정부가 결정하면 밑에 무슨 조가 있었어요? 6조가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임진왜란 전에 따라해볼게요. 어떤 관청이 있었거든요. 요 관청 따라해볼게요. 무슨 사람 불러요? 비변사. 그 원래 비변사는 뭐냐? 변방에서 전쟁이 나면 대비하다. 변방의 전쟁을 대비하는 무슨 기구야? 임시기구야. 그런데 임진왜란이 몇 년 터졌어요? 7년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정부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다 무슨 사에 출근해? 비변사에 출근하는 거야. 그럼 사람이 여러분 관성이란 법칙이 있죠. 그러면 전쟁 끝나고 조선 후기가 되니까 의정부에는 출근을 안 해가지고 의정부는 약해지고 육조도 약해지고 따라해볼게요. 무슨 사만 열나 세지는 거야. 비변사만 세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가요? 200년 동안 비변사만 너무 세니까 나중에 리차드 1세야 흥선대원군이야. 흥선대원군이가 비변사 없애고 의정부 강화했던 게 한번 우리 배운 적이 있잖아. 그래서 다 필요 없어. 정 어려우면 조선 전기는 무슨 정부? 의정부가 했다가 조선 후기는 누가 다 해먹는다. 비변사. 그런데 비변사는 나중에 누가 없애버린다. 원장님이야 흥선대원군이야. 닮았죠? 무슨 대원군? 흥선대원군. 애기 알겠어요? 오케이. 우리 애기 알면 다 아는 거야 이제. 자 우리 고등어 총각 다 알겠어요? 자 졸지에 다 갑자기 바다가 되고 기분 나빠요. 알았어 그냥 죽으러 갈까 죽으러. 딱 표정이 난 죽인데. 그래서 응? 고등어죽. 저런 식이야 항상. 그래서 애들이 되게 싫어해서. 자 두 번째 해보자. 이것도 배웠죠. 임난지 7년 터졌죠. 나라에 돈이 없죠.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납속책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납속책이 뭐야? 나라에다가 쌀이나 돈 내면 노비나 중인이나 양반 만들어준다. 그러면 납속책이랑 똑같은 게 무슨 첩이 있었어요? 공명첩이 뭐야? 요 사람을 관리로 임명함 하고 이름이 벼있는 거죠. 그래서 임난 중에 따라해볼게요. 납속책. 무슨 책? 납속책. 무슨 첩? 공명첩을 받아서 갑자기 무슨 반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양반이 증가해서 조선 전기는 양반이 10%였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양반이 몇 %가 돼요? 40%가 되죠. 무슨 제가 붕괴하는 거야? 신분제가 붕괴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여러분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임난 끝나자마자 맨 처음 왕이 그 유명한 이병헌이야 광해군이야? 광해군. 지난주에 이거 배웠죠? 근데 광해군이 왕이 됐을 때 문제는 뭐냐? 여기 만주에 여진족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 이름이 무슨 금? 후금. 누가 세웠어? 이빨을 안 닦았어요. 누래요. 무슨 아치? 누르아치가 세워서 매일마다 누구랑 싸워요?
명나라와 싸우죠. 근데 명나라가 우리 임난 때 도와줬죠. 그래서 광해군한테 야 명나라 도와달라 했더니 광해군이 보기에는 조선도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괜히 고래 싸움에 무슨 등이 터져요? 새우등이 터지기 싫으니까 첫째, 광해군은 후금과 명 사이에서 여기 답이죠. 무슨 외교를 했다? 중립외교. 그래서 명나라가 하도 지랄거리니까 장군을 보냈죠. 립스틱이야 강홍립이야. 강홍립 보내서 후금과 싸우는 척 하다가 항복해서 우리가 중립외교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까지 들었죠? 그리고 지난주 제일 많이 했던 거. 광해군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금 제도를 만들죠. 무슨 법? 대동법. 지난주 이거 하다가 끝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20문제 중에 무조건 한 문제 뭐가 나와요? 대동법이 나오잖아.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 자, 근데 솔직히 이거 어려운 친구들은 작년에 진짜 국사 공부 안 한 거야. 표정들 지금 듣잖아 시간. 재밌는 일 없어요? 애기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롤라? 너는? 저요? 인문학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네. 우리 죽 친구는 뭐 하고 싶어요? 자, 모로코 간다고? 자, 볼게요. 재밌게 해보자. 조선시대에는 그 지역의 특산품, 대구의 사과, 제주도의 귤, 이 특산품을 다른 말로 토산품, 다른 말로 현지 물건, 현물 써보자. 대구에는 지금 뭐가 유명해요? 사과 유명한 거 아시죠? 그러면 조선시대 모든 사람들은 특산품을 내야 돼. 요 세금을 따져볼게요. 무슨 납? 공납. 요 세금을 다른 말로 써볼게요. 무슨 물이라 불러요? 공물이라 불러요. 그러면 사과로 내야 되니까 썩거나 막 문제가 많죠. 근데 또 하나, 내가 재산이 거지 농민인데 나도 사과 100개. 100억 있는 양반도 사과 100개를 내야 돼. 역같죠? 야, 예를 들면 이건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재산이 20조고 나는 얼마 없는데 세금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 무슨 오리가 등장해요? 탐관 오리가 등장해서 사과 100개가 아니라 막 500개, 1000개를 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은 왜 못 건드느냐? 얘나 지금이나 심었으면 못 건들죠. 예를 들어보자. 얘네 아버지가 검사야. 얘네 엄마가 판사야. 못 건드려. 맞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 농부야. 난 건들기 쉽죠. 아빠가 농부니까 옛날로 치면은. 그러다 보니까 광해군이 빡쳐가지고 요 공납 때문에 공물 때문에 만든 법이 무슨 법이에요? 대동법. 그럼 해보자. 이거 2번 하는 거야, 2번. 그럼 이제 대동법은 뭐냐? 사과나 특산품 대신에 사과에 해당하는 화폐를 내거나 쌀로 내거나 옷감으로 내는 거야. 조선시대에는 옷을 돌돌돌 마른 것도 돈이었거든요. 자, 면포나 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이제는 토지 결수에 부과한대요. 한마디로 뭐야? 토지가 없으면 안 걷고 토지가 많으면 많이 걷겠대. 그러면 누구는 굉장히 해피해요. 농민은 기분이 좋죠. 왜? 농민은 별로 땅이 없잖아. 그런데 누구는 개빡쳐요. 양반 중에서 땅 많이 가진 양반 지주는 개빡치지. 왜냐? 대동법을 하면 사과 100개 낼 거를, 그럼 얼마야 이거? 10만 원 낼 거를 토지가 많은 양반은 갑자기 1억에서 10억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대동법을 하는 순간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요. 양반은 엄청 내지만 돈 없는 농민들은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대동법을 하니까 누가 반대해요? 양반들이 100년 동안 반대해서 광해군 때 경기도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지는데 몇 년이 걸려요? 100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광해군의 제일 중요한 세금제도 무슨 법? 대동법. 그런데 토지가 결수가 뭐냐? 그냥 토지 면적이라 원래 아닌데 토지 면적이라고 보자. 결수는 뭐냐? 300, 니네 책가방 알죠? 책가방만한 게 300개 나오는 토지가 1결이야. 그러면 300개 중에 12결, 즉 1결. 책가방 300개 나오는 양의 토지 1결당 몇 두? 12두. 한마디로 뭐야? 내가 300만 원 벌면 얼마 내야 돼? 12만 원을 세금 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양반인데 30억 벌면은 거기에
얼마예요, 여러분? 이게 12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터졌어. 대동법을 하니까 사과라든가 나라의 배가 안 들어오죠. 그러면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야? 제사야. 제사 지낼 때 사과 배가 필요한데 대동법을 하니까 사과가 아니라 화폐, 쌀이나 옷감으로 걷잖아. 그래서 대동법 하면서 나라에서 상인을 하나 뽑죠. 이 상인을 무슨 인이라 불러요? 공인. 그러면 이 공인에게 거둔 쌀과 면포와 화폐를 주면 이 공인이 전국 방방곡곡 시장 가서 물건 사겠죠. 그래서 여러분 화폐 쓰고 물건 사고 팔고 하니까 공인의 등장으로 전국에 따라해볼게요. 상품, 화폐가 발전하는 거야. 무슨 뭐야? 만약에 여러분 물물교환이면 화폐가 안 쓰이잖아요. 그래서 공인이 등장해서 전국에 수공업자, 물건 만드신 분이 물건 만들어가지고 나라에다 팔다 보니까 상공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원래는 이거만 1시간 했거든요. 근데 워낙 여기가 축소돼가지고 근데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 외울게. 자, 천천히. 조선전기 국가를 총괄했던 건 무슨 정부? 의정부. 조선 후기가 되면 무슨 사? 비변사. 또 임난 중에 양반을 팔았다. 납속채, 공명처. 누가 증가했다? 양반이 증가했다. 그리고 광해군이 임난 끝나자마자 했는데 뭐를 했어요? 맨 처음에 무슨 애교? 중립애교. 더 중요한 거 대동법. 그러면 대동법으로 사과 같은 거 내는 거 대신에 화폐, 쌀, 면포로 냈죠. 더 중요한 거 뭐야 이제? 토지에 부과했죠. 토지가 많으면 많이 내는 거죠. 1결당 12도.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은 개빡치죠. 야, 사과 100개 해봐야 10만 원인데 토지에 부과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1억, 2억을 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은 싫어하고 농민들은 되게 기뻐했겠죠. 다수가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사과로 안 걷다 보니까 나라에 사과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대동법 하면서 우주인이야, 공인이야? 공인이란 상인을 나라, 야, 너 오늘부터 공인이야. 공인이니까 나라 대신에 사과 좀 사와해서 얘가 전국 방방 다니면서 사과 사니까 어떻게 해요? 사과도 사고 비단 옷도 사고 막 고등어도 사오니까 어떻게 해요? 상공업이 발달하고 화폐가 널리 쓰이겠죠. 이게 이해돼 안 돼? 나 전에 배봤지. 딱 눈을 마주쳤는데 웃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배를 보고 막 되게 고소한다. 특정 신체를 자주 주면 안 돼요. 해볼게요. 고등어 좋아해요? 네. 나는 고등어 먹으면 체해. 이상하죠? 먹으면 체하는 거. 딱히 없어요. 내기는. 영국에 쪼낭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영국의 연상군 같은 애야. 체했대. 체해서 체하면 어떻게 해요?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먹으려니까 의사가 많으니까 아니야. 체했으니까 먹어서 밀어낼 거야 하고 먹고 죽었어. 내가 그런 사람을 실제 본 적이 있어. 뭐 학원에 나랑 친한 실장님인데 살이 한 100kg 넘으시거든요. 그날 갑자기 학원에 회식이 생긴 거야. 그 비싼 엄청나게 비싼 한우를 먹으러 간 거야. 근데 그분이 체해서 계속 하면서 먹었거든. 근데 굳이 따라온 거야. 그래서 형 먹어도 돼 그러길래 대훈아 똑같은 얘기를 해. 먹어서 밀어낼 거야. 먹고 며칠 못 나왔어. 자, 볼게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내가 100kg였어. 100kg. 얼마 전까지 100kg에서 25kg 뭐로 뺐을까? 아니 먹을 거 다 먹었어. 똑같이 먹고 뺀 게 있어. 뭘까? 걷는 거는 많이 빠지는데 걷는 건 내가 보니까 1년 열심히 만보 걸어봐야 2, 3kg. 탁구를 하루에 3시간씩 4년 치니까 내가 허리가 40이었거든. 지금 20, 지금 30. 확 빠졌어. 탁구. 아빠 엄마 탁구 치시는 분. 되게 재밌어 하시지. 네. 누가 치셔? 어머니. 매일 가시지? 네. 집에도 안 들어오시지? 그렇죠. 아침 가서 탁구장 계속 계시지? 그렇진 않으세요. 자, 볼게요. 맵부셔, 맵부. 에? 맵부. 저 잘 모르겠어요. 전화 걸어봐. 통화하게. 자, 볼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광해군이 자, 이제 복습을 해보자. 우리 살인 배웠죠? 살인. 훈구파한테 엄청 당했죠? 훈구파한테 살인이 당한 걸 무슨 나라 불러요? 사화. 그런데 살인들이 근거지가 2개가 있었죠. 향촌, 고향에 뭐가 있었어? 서원과 무슨 약? 향약이 있어가지고
훈구파는 자멸하고 사림이 정권을 잡았죠. 그런데 사림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조 전랑. 다 오랜만에 배우는 거야. 무슨 전랑 때문에? 이조 전랑 때문에 사림들이 학파, 지연으로 갈리죠. 그래서 보자. 그래서 맨 처음에 뭐로 나눠져요? 동서. 였다가 동인이 무슨 북?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서인, 남인, 북인 해가지고 이때부터 따내볼게요. 무슨 정치가 되는 거야? 붕당 정치. 이거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서인은 누구의 제자냐? 율곡이. 자, 고향이 어디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야. 그러면 해보자. 서인을 경기, 충청, 전라도에서 경기대. 자, 경기대 출신이고 북인과 남인은 둘 다 경상도인데 이 사람은 경상북도라고 치자. 무슨 대? 경북대. 남인은 부산대 출신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견제만 사는 게 무슨 정치야? 붕당 정치인데 요 광해군은 누구랑 친했느냐? 따라해볼게요. 누구랑 친해요? 북인이랑 친했어요. 그러면 광해군이랑 중립외교한 애들은 누구야? 북인이고. 그럼 얘네가 정권 잡았죠. 무슨 당이야? 여당이고 누구는 야당이야? 서인과 무슨 이는? 남인은 야당인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교과서 보면은 광해군은 북인과 함께 중립외교했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광해군은 지금으로 치면 무슨 대? 경북대학교랑 그 총장만 입부한 거고 나머지는 조금 쌩깐 거지. 누구? 서울 경기 지역 쌩깐 거지. 경상남도 쌩깐 거지. 그러니까 얘네 개빡치겠어요? 약간 은근히 빡치겠어요. 사람마다 틀리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되죠? 자, 그런데 해보자. 자, 또 광해군이 실수를 해. 자기 친동생인 영창피한을 아시죠? 영창대군이라는 사람이 있고 새엄마. 목이 길어요. 무슨 대비? 인간인데 목이 길다. 무슨 대비? 인목대비가 있는데 문제는 광해군의 아빠인 선조야. 선조가 거의 60에 20살이랑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광해군보다 어려. 그럼 새엄마가 난 애가 누구야? 영창대군인데 애기야. 10살이야. 근데 광해군은 불쌍한 게 엄마가 궁녀야. 그 엄마가 정식 왕비가 아니죠. 그런데 영창대군은 엄마가 정식 왕비야. 그래서 선조가 죽을 때 다 큰 광해군보다 영창대군을 왕을 시키려다가 갑자기 죽어서 광해군이 왕이 된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많은 애들이 영창대군을 조금 좋아하니까 광해군이 질투가 나가지고 영창대군을 피안으로 때려 죽여요. 그 다음에 엄마도 가둬놔요. 그러면은 나이가 어린 엄마지만 여러분 조선시대에서는 효를 되게 따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인이 한 70%, 남인이 30%가 모여서 야, 안 되겠다. 광해군이 패했다. 엄마를 패하고 죽였다. 형제를 죽이고 게다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무슨 외교? 중립외교인 거야. 그래서 요 서인이 주인공이 돼서 남인이랑 손잡고 1623년 인조라는 사람을 왕으로 앉히면서 광해군을 쫓아냅니다. 10번. 무슨 반정? 인조반정이 벌어져요. 그러면 인조반정이 벌어지는 순간 누구는 잘린 거야? 광해군 잘린 거죠. 누구도 잘린 거야? 북인도 잘린 거죠. 이제 누가 정권을 잡은 거야? 무슨 일? 서인 정권 잡고 거기랑 조금 붙어있는 게 뭐야? 남인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러분? 이해되겠어요? 무슨 반정? 인조반정. 그런데 이거 하나 재밌게 해줄게요. 옛날 한 적이 있나? 기독교 신약성서, 구약성서를 딱 두 글자로 압축하면 자, 해보자. 한 적 있을 거야. 그리스도교의 핵심 사상이 뭐예요? 예수님의 핵심 사상. 사랑. 맞잖아요. 배운 적 있죠? 그 다음에 불교의 핵심이 뭐예요? 자비. 그렇죠. 어휴. 자비. 그러면 이슬람. 전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매일만 아니. 이슬람의 가장 키워드는 모든 이슬람들은 알라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슬람의 키워드는 복종이래.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무슨 학을 배웠어요? 성리학을 배웠죠. 성리학의 핵심이 뭐냐면요. 지금도 우리가 성리학을 배우진 않았지만 조선의 영향 때문에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야. 뭘까? 의리야, 의리.
성리학의 옛날 이름이 의리지학이야. 해보자.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잘 키웠어. 의리 지켜야 되겠죠. 부모에게 의리 지키는 게 뭐야? 효야. 임금이 나에게 벼슬을 줬어. 의리 지켜야 되겠죠. 그게 뭐야? 충이야. 아내가 나에게 잘해줬어. 남편이 나에게 잘해줬어. 그럼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어떻게 돼요? 서로 어떻게 재혼 안 하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의리야. 그러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제일 싫어하는 욕. 야, 저 새끼 의리 열나 없어. 이 얘기 제일 싫어해. 여자애들도 그게 되게 싫어하죠. 애기 의리 있는 편이야, 없는 편이야? 애기 의리 있잖아. 네. 집에 있죠, 집에. 냉장고에 올려놨어. 자, 해보자. 요즘에 더워가지고 냉동실에 올려놨어요. 해동시키면 돼요. 자, 3분만 해야 돼, 해동은. 자, 네. 그러면 이거야. 명나라가 조선을 임난 때 도와줬죠. 그러면 사람이라면 의리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서인들이 보기에 광해군은 양아치 생양아치인 거야. 왜냐? 평생 배운 게 의리인데 명나라가 우리를 7년 동안 도와줬는데 저걸 안 도와줘? 인간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인조반정 벌어져서 광해군 쫓겨난 이유는 엄마 죽이고 동상 죽인 것보다 무슨 외교가 더 큰 거야? 중리 외교가 더 큰 거야.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광해군은 조선에서 연산군보다 더 나쁜 놈이었어. 왜? 의리가 없다 이거야. 근데 약간 지금 이제 현실 사회가 되면서 많이 이제 바뀐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여러분? 자, 해볼게요. 그리고 광해군 바로 죽었을까? 늙어 죽었을까? 광해군의 최후를 하나 설명해 줄게요. 저러고도 30년을 더 살았대. 제주도에 귀향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야, 생각해봐.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고 며느리 다 죽고 혼자만 살아남은 거야. 근데 초가집에 이제 보초 2명 쓰고 여종이 하나 있었나 봐. 15살. 근데 이 여종이 미쳤나 봐. 왜? 어떤 양반이 글을 쓰는데 아침만 되면 광해군이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바다만 본대. 그럼 여종이 와가지고 그대로 해볼게. 야, 이 새끼야, 밥 처먹어, 씨발로마. 그러면 광해군이 씩 하고 밥 먹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밥 먹고 저녁에 보고 있으면 또 여종이 와가지고 밥 처먹어, 이 새끼야, 고등어야. 그러면 또 이제 씩 하고 간대. 이거 이쁜 거지. 왜? 해탈한 거지. 여자가 그 종이 미쳤지만 혼자 있는 거 낫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좋아한다. 고독을 나오니까 이제 해볼게. 그러면 이제 광해군 쫓겨나고 누가 왕이 됐어요? 인조가 왕이 됐죠. 그러면 인조 밑에는 누가 정권을 잡고 있어요? 따라해보자. 무슨 인? 서인이 여당이고 누가 야당이야? 남인이 야당이죠. 그럼 점수를 해보자. 얘네가 70%고 남인이 몇 퍼센트? 30%. 아직 무슨 정치가 되고 있는 거야? 분당 정치. 그러면 서인과 남인의 키워드는 뭐였어요? 성리학. 의리였죠. 그래서 인조가 왕이 되자마자 광해군이 했던 무슨 외교를 바로 없애버려요. 중립 외교를 없애고 바로 해볼게요. 야! 우리 조선은 친하게 지내겠다.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배척하겠다. 오랑캐인 후금을 배척하겠다. 요거 외울게요. 갑자기 인조가 서인과 손잡고서 10번 무슨 배금을 해요? 친명 배금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후금 빡쳐요, 안 빡쳐요? 화나지. 왜? 아니, 광해군이 중립외교할 때는 뒤에를 신경을 안, 야, 니네 한번 지도 그려보자. 요게 지금 무슨 금이야? 후금이야. 그럼 후금이 지금 명이랑 싸우는데 광해군 때는 중립외교니까 뒤를 볼 필요가 없잖아. 근데 갑자기 인조가 무슨 배금해요? 친명 배금 하겠다는 거는 후금 뒤를 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후금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쳐들어와요. 언제? 1627년. 후금이 화가 났다. 왜? 인조가 친명 배금하니까 갑자기 조선을 쳐들어오는데 요 호란을 따라해볼게요. 외울게요. 무슨 호란이라 불러요? 정묘호란.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다행히 우리가 잘 맞고 이때 인조가 강화도로 튀고 또 명나라가 후금 쳐들어가니까 후금이 조금 난처한 거야. 그래서 후금이랑 조선이랑 만나서 야, 전쟁 그만하자. 대신에 우리 후금이 더 세니까 오늘부터 우리 후금이 조선의 형이 되고 조선은 후금의 뭐가 된다? 동생이 되자. 그래서 형제지간의 관계를 맺고 형제 관계를 맺고 그냥 2달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정묘호란은 큰 뭐랄까 피해가 없었어. 대신에
되게 놀랬겠죠. 그거 해봐. 아니 광해군은 중립외교하니까 전쟁이 없었잖아. 그런데 요 인조랑 서인은 어떻게 해요? 무슨 배금? 의리 때문에 친명 배금 하다 보니까 지금 무슨 호란? 정리호란. 다행히 요거는 큰 여파는 없었어. 왜냐? 우리가 좀 잘 싸우기도 했고 후금이 이때 돈이 없었나 봐.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잘 끝내가지고 무슨 관계? 부부관계야? 형제관계야? 형제관계를 맺는 거예요. 부부관계 결혼하는 거고. 그쵸?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요. 결혼 몇 살에 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너는? 30 전에? 29? 다 좋아? 되게 결혼에 긍정적이야. 친구는? 30쯤? 30초? 31, 2? 너는? 다 안 하겠다는 한 명, 형은? 저 딱히 생각이 없어요. 자, 볼게요. 지 얘기는 안 해. 근데 결혼이 뭐 하면 재밌어. 안 하셨죠? 시끄러워. 새끼가 염장을 지르네. 했었어 옛날에. 자, 볼게요. 나중에 얘기해줄게. 응? 야, 이 새끼야. 애기는 결혼 몇 살에 하고 싶어요? 30 딱 되면 아무 결혼할래? 그러나? 형은? 안 할 거야? 왜? 너는? 33? 응. 거제도인가? 꽤 시야시, 지방의 시인데 하루에 30명이 돌아가시는데 신생아 0명. 그러니까 하루에 돌아가시는 분이 30명인데 신생아가 0명이래. 근데 이제 또 어느 과학자 그러더라고. 인구 주는 게 나쁘지 않대. 인구 주는 게. 왜냐면은 한국이 너무 인구가 많아서 인건비가 쌌던 것 같아. 아니, 잘 들어봐. 우리 그 말 듣지? 미국에서 예를 들면 가구를 샀어. 100만 원이야. 근데 배달비랑 설치비가 100만 원.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지? 맞잖아. 근데 우리 얼마 전까지 탕수육이나 얼마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집 다 배달비 공짜였지.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잘 파악해. 왜 그럴까? 너무 인건비가 쌌던 거야.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니네 그 미국에서 이렇게 건설하시는 배관공 아시지? 배관공. 집수리하는 분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미국의 의사랑 배관공 전문가랑 별로 차이가 안 난대.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카센터만 해도 몇 억을 번대. 왜 그럴까? 인건비가 비싼 거야. 그러면 이제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빡치겠지만 또 거꾸로 인건비가 올라가면 우리는 또 괜찮을 수가 있겠지. 왜냐? 몇 명이나 우리나라에서 좋은 직업은 좀 정해져 있잖아.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직업은 월급 많이 받는 거지.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목수면 아빠 나도 목수할게. 왜? 억대 월급도.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스웨덴이나 그런 데는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랑 총리랑 월급 차이가 안 난다더라고. 둘 다 900만 원. 처음 들어봤지, 이런 거.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또 어찌 보면은 니네들 자식 때는 좋을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월급이 전반적으로 오르니까. 기술 배워서 해외 가라고. 응? 기술 배워서 해외 가라고. 일본 같은 경우도 어저께 봤는데 에어컨이 없으면 일본은 못 산대. 에어컨이 120만 원이면 이래저래 설치비가 80만 원, 90만 원이래. 한 이틀 걸린대. 설치하는데. 우리는 얼마 전에 갈았거든? 10만 원. 한 10분에 끝내. 우리한테는 좋지만, 근데 그분은 그거를 한 50번은 해야지 500번은 거잖아. 근데 에어컨이 매일 50번이 있지가 않잖아, 솔직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잡이 다른 게 또 있으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는 약간은 인건비가 그러니까 경제가 따라갈 정도로 올라가는 게 서로 윈윈할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교수님 얘기를 하더라고. 볼게요. 강사비도 오르겠지? 자, 볼게요. 자, 해보자. 아유, 재민이는 없니? 자, 그러다가 후금이 어느 날 연락 강해져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불로. 무슨 나라? 청나라. 그래서 후금이 이때 뭘 하냐? 니네 몽골족 아시죠? 이 후금이 세져가지고 몽골족도 이긴 다음에 흡수하고 막 그 다음에 대포도 얻고 막 힘이 센 거야. 그럼 물어볼게요. 이 친구랑 나랑 만만했어. 근데 이 친구가 학원 끝나고 3년 동안 무에타이, 4년 동안 주짓수를 배운 거야. 자신만만하겠죠.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라 일로 와봐. 딱 하겠죠. 자, 그러면 이 후금이 이제 만만하니까 조선에게 시비를 걸어. 조선아, 왜요? 너 얼마 전까지 우리랑
형제 관계였는데 안 되겠다. 너 싸가지 없으니까 따라해볼게요. 군신 관계를 맺자고 강요를 합니다. 그 군신 관계는 뭐냐? 해볼게. 청나라가 왕이 되고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조선은 누구랑 절교해야 돼? 명나라와 절교해야 돼. 왜? 왕은 하나만 모시되니까. 그럼 잘 생각해봐. 인조반정이 왜 벌어져요? 광해군이 명나라 안 도와줬다고 엎어버린 거잖아. 그런데 후금, 청나라가 염장을 지르죠. 군신관계라는 건 뭐야? 야, 조선아, 네, 너 이제 명나라와 절교. 명나라와 절교하고 청을 황제로 모시고 신하가 되래. 안 그러면 쳐들어가겠대. 이거 뭐야? 완전히 이거지. 내가 기독교인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예수님을 부정하래.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대. 야, 딱 그 상황이잖아, 지금. 왜? 우리 크리스토교에서 예수님 믿는 거랑 성리학자들이 의리 믿는 거랑은 똑같았거든요. 오죽했으면 중립외교한다고 광해군을 내쫓겠어.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자, 후금. 후금이 이름 바꾼 게 무슨 나라예요? 청나라가 갑자기 조선에게 뭐를 강요해요? 군신관계를 강요하니까 지금 무슨 조가? 인조, 인간, 로버트. 인조가 맛이 갔죠. 그래서 자, 재밌게 해보자. 어렸을 때 제일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요. 오, 나도 시대가 비슷하네. 너 유치원 어디 나왔어?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나도 그거 봤는데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릴 때 봤어. 너는? 누나 출동. 야,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야.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왜 기억나냐면 너무 보고 싶은데 엄마가 어디 학원을, 그때가 그 토요일날 엄마 보고 싶은데 엄마가 어디 가자고 해서 울었던 기억이 나. 메텔 기차가 막 비장하지 않니? 나이 왜 나랑 비슷한 거 나이? 어디 뭐 코난 부름 그래서 형 무슨 탐정 코난? 미래소년 코난 봤어? 그 미래소년 코난 야 갑자기 너 허영기 나오는 뭐 애니메이션 뭐. 자, 수업해야 되겠다. 중학생이에요? 자, 인조의 부하 중에 누가 있었어요? 서인이 있었고 누가 있었어? 남인이 있었지. 그럼 재미있게 볼게. 서인은 율곡 이의 제자죠. 경기, 충청, 전라. 그러면은 경기대, 서울대가 되겠죠? 남인은 경상남도. 누구의 제자야? 이왕의 제자야. 그러면 대학도 틀리고 지역도 틀리니까 생각하는 게 틀리겠죠. 그럼 해볼게요. 서인들 하는 말.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의리야. 전하, 나라가 망하더라도 저 오랑캐한테 왕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명나라 못 부릅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싸웁시다. 주로 전투합시다. 무슨 넌? 주전론. 그런데 남인들은 조금 유연해요. 유연해가지고 야, 싸우면 우리가 좀 당하니까 일단 외교 가지고 얘기를 잘하고 일단은 황제라고 부르는 척하고 후위를 도모하자. 뭐야? 자, 이분들은 주화론자라 불러요. 일단 화해를 한 다음에 때를 기다리자. 야, 니네 물어볼게요. 나 혼자 길을 가는데 깡패 3명이 뭐 사시미 들고 막 이리로 오래. 일로 와봐. 그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있어. 근데 상대방은 3명이야. 그러면은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내가 내 몸 봐봐. 내가 무슨 뭐 특공 될라 하니 그냥 아저씨잖아. 맞을 확률이 크겠죠. 그러면은 뭐야? 그러고 그 순간은 멋일지 모르겠지만 이긴다고 쳐도 나 다치겠지. 그런데 갑자기 하고 도망가 버린든가 갑자기 막 외국 사람 와타시와 해봐요. 그러면은 더 맞겠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누가 여당이야? 서인이 여당이잖아. 그래서 안타깝게도 전투가 벌어지기로 해요. 그래서 청나라가 삐져가지고 1636년 청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요거를 따라해볼게요. 무슨 호란이라 불러요? 병자호란이 터진 거야. 그럼 재밌게 해볼게. 병자호란이 터지자마자 인조가 여기에다가 군대를 많이 배치했거든요. 근데 야, 이 청나라가 무섭더라. 바로 다 쌩까고 한 명도 안 싸우고 다 한양으로 오는 거야. 기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조가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랑 아내랑 아들은 강화도로 보내고 인조도 가려고 했는데 야 이때 청나라가 또 해군을 키운 거야. 어떻게 해요? 바닷길을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인조만 강화도로 못 가고 서울 바로 아래에 있는 무슨 산성에 갇혀요? 남한산성에 갇힌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남한산성 갇혔을 때 쌀이 석 달치가 있었고 군사가 1만 6천 명이야. 근데 후금은 15만 명을 데리고 온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뭐냐? 야, 우리 민족 대단해요. 남한산성에 갇혔을 때 전라도, 경상도에서 의병들 수십만 명이 올라오다가 집에 가요. 겨울이라 추워서 가. 아니, 지금도 그렇지만 저 때는 눈이 와버리면 어떻게 이동이 안 되나 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잘 버티고 있는데 웬걸 강화도가 점령돼. 그래서 엄마, 아들, 아내가 잡혔죠. 쌀이 떨어졌어. 의병들도 다 막혀버렸어. 그래서 어떡하냐? 니네 저기 송파 잠실에 보면은 이렇게 한강이 있으면 여기 쬐끄만 섬이 있거든요. 요 섬을 무슨 도라 불러요? 삼전도라고 들어본 적 있죠? 우리 역사 5천년 중에 넘버 3 안에 드는 구역. 조선의 왕 인조가 삼전도 가서 땅바닥에다가 봐봐. 요 이마를 9번을 쾅쾅 부딪혀야 돼. 왜? 피내야 돼. 이걸 삼계 구고두라고 하거든요. 한 번 절한 다음에 이마를 가지고 머리를 쾅쾅쾅 찍고 해서 9번 피가 흘러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을 해요. 이걸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좀 슬픈 빡치는 무슨 굴욕? 삼전도의 굴욕이 벌어지는 거야. 니네 그래서 옛날 영화 중에 최종병기 변기 말고 병기 최종병기 활 본 사람이 있죠? 본 사람. 요게 그때 배경으로 한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이거 처음 들어본 사람. 우리 애기 바다 알고 있던 거예요? 비변사도 알겠어요? 네가 이해해. 참어. 오케이요. 너는 대학 가면은 어떤 동아리 들고 싶어? 축구. 오, 축구 잘해요? 야, 군대 가서 축구 잘하면 인기 엄청 많아. 막 병장들이 껴안고 자고 막 그러네. 뭐 신고하면 돼요. 무슨 동아리? 밴드. 밴드? 데일 밴드 만드는 거 이렇게. 이거 애기는 저 잘 모르겠어요. 마술 남학생들 알려줄게. 마술 동아리 정말 재밌어. 마술. 내가 약간 애들 이상해 조금. 농담이고. 무슨 동아리? 형은? 밴드? 같이 하면 되겠네. 옷도 똑같아. 무슨 동아리? 농부. 괜찮아. 요즘에 유기농 농부가 괜찮아. 나도 도시 사람이라 자연에 살겠다는 아저씨처럼 못 살 것 같아. 야, 텔레비 보면 아버님들이 가끔 니네만 대학 가면 아버지는 자연에 갈 걸 그러신 분 있지 않니? 그래? 주로 어디로 가신대? 제주도. 고향이 제주도신가? 그럼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서 자라고. 그럼 이효리랑 아실래나? 가지 말라는데 계속 간다 그래요. 카페 차리셨는데 이효리. 아버지 어디로 가신대? 뭐 경기도에 땅 사놓으셨다고 별장 지어서 들어가신다고. 진짜? 나도 불러줄래? 텃밭이라도 같이 가자. 고등어 키우자. 그래서 저 친구 때문에 즐거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거 1분에 정리해 줄게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내란이에요? 임진왜란. 임난 전에는 무슨 정부가 국정을 총괄했어요? 의정부. 임난 후에는 무슨 사가 세지기 시작해요? 비변사. 임난 중에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양반직을 팔았죠. 무슨 책? 납속책이랑 무슨 책? 공명책.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누가 늘어나요? 양반. 신분제가 흔들어지죠? 그러면 조선 후기 첫 번째 왕은 무슨 군이에요? 광해군. 가장 쉬운 거. 광해군은 무슨 외교했다? 중립외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 광해군은 무슨 법을 했다? 대동법. 대동법으로 누가 등장해요? 우주인이야? 공인이야? 공인 등장해서 상공업, 수공업, 화폐가 널리 쓰였다.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동법을 경기도 시작했지만 전국으로 퍼지는데 100년 걸렸다. 그런데 광해군 쫓겨난 게 무슨 반정이에요? 인조 반정으로 쫓겨나서 인조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건 따라해볼게.
무슨 배금을 했어요? 신명 배금 때문에 써볼게. 무슨 호란이 터져요? 정묘 호란이 터지지만 다행히 무슨 간의 관계를 맺어요? 형제 관계. 그런데 두 번째, 갑자기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꾼 다음에 무슨 관계를 강요해요? 분신 관계를 강요하니까 우리가 주전론, 주화론 갈려졌다가 주전론 하니까 터지죠. 무슨 호란? 병자호란. 그럼 병자호란의 키워드는 무슨 산성에 갇혔었다. 남한산성에 갇혔지만 결국 항복해서 무슨 도에 굴욕을 했다. 삼전도에 굴욕을 했다. 야, 지난주까지 한 게 이게 다야 그냥. 그러면 다 빼고 요거만 머릿속에 딱 있으면 절대 안 틀리겠죠. 맞잖아.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조선정기는 의정부. 임난 중에 조선 후기 비변사가 쓰졌다. 누가 없애버렸다? 흥선대원군. 그러면 광해군 하면 중립외교는 먹으라고 주는 거죠.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게 무슨 법? 대동법. 상인 무슨 인? 공인. 그래서 사과 대신에 특산품, 공납 대신에 토지에 부과해서 쌀로 걷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인조반정 나가지고 인조가 친명 배금하다가 정묘호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야? 청나라가 뭐를 강조해요? 군신관계 강조했더니 서인이 싸우자. 남인 말리다가 싸우기로 했더니 무슨 호란? 병자호란. 키워드 무슨 산성? 남한산성. 나중에 굴욕을 당하죠. 무슨 도의 굴욕? 삼전도의 굴욕. 별거 없죠, 여러분. 별거 없잖아. 올해는 몇 번 얘기하지만 14개가 근현대사고 6개가 조선 후기까지잖아. 이번에 6월 평가원에 2개는 삼국시대, 2개는 고려, 2개는 조선이었어.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니까 20개 중에 조선이 2개가 나오니까 범위가 더 넓어진 거야. 맞잖아, 여러분. 자, 쉽게요. 중이 안 치네. 응. 자,